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5번째 페이지 과학 시간입니다. 1년 12달 365일이 성수기인 남자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일단 우리 잡지사 구독자 여러분께 뭐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발음을 굉장히 더 세게 해주시네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는 과연 곽재식 작가가 책을 몇 권이나 펴낼 것이며 또 어떤 방송에서 현란한 입담을 뽐낼지 아하.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금 더 제가 성장을 한다면 아하. 아마도 이 어떤 영국의 그런 도박사분들께서 네네. 그런 거를 걸고 약간의 이런 게임을 하시지 않으실까. 뭐 노벨문학상.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1년에 책을 얼마나 낼까. 네, 그중에 뭐가 그래요? 잘 팔릴까 네, 이런 걸로 네. 이렇게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게 되리라. 문득 허황된 상상을 하나 해보았습니다만 오늘 저는 오프닝이 매우 인상적이고 굉장히 깊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라디오로 나가는 오프닝에서 역법이 바뀌면서 날짜가 한 30일치가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2, 3년 전에 네. 이거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예. 생각을 하다가 네. 이걸 어디에 제가 써먹어서 네. 또 이걸 현금화할 수 있었냐면 어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추리 소설 다루는 그 잡지사 이 프로그램 제목 말고 네. 잡지를 펴내는 잡지사에서 네네. 저한테 이제 추리 소설 단편 소설을 하나 써달라라고 아. 의뢰를 주셨는데 네. 추리 소설이면 이제 탐정이 어떤 이렇게 영특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범인의 속임수를 막 파헤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짜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걸 문제도 호기심 생기게 수수께끼처럼 잘 만들어야 되고 풀이 방법도 멋지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요거를 했어요. 아, 그 얘기를? 예, 이게 앞뒤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네. 이 범인이 예를 들어서 1895년 자기가 뭐 12월 5일 날 뭘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썰을 풀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이후로 네. 우리나라의 공식 기록에서는 1895년 12월 달 날짜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이때 날짜를 재밌다. 바꾼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의 탐정이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네. 그 날짜는 사실 없는 날짜다. 아. 거짓말했네. 아. 이렇게 밝혀내는 장면을 딱 절정 부분에 집어넣어서 단편 소설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는데 힌트는 역법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대사. 그래 그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제 잡지에 냈던 사연을 네. 잡지사에서 다시 듣게 되니 또 새해에 달력이 바뀔 때 이렇게 듣게 되니 곽재식 작가 매우 사사를 반갑군요. 받다 보니까 네. 생각마저 이렇게 일치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명화군요. 네. 자,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실제로 이제 달력부터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곽재식 작가도 뭐 달력에 이것저것 표시를 좀 해두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뭐 달력에 그러니까 종이로 된 달력에는 뭐 딱히 뭐 표시를 거의 해놓지는 출연료 들어오는 않습니다. 날 이런 것도 안 뭐 해놓으시나요? 전혀 뭐 그런 자기 거 생일 동그라미. 뭐 전혀 없습니다. 어허. 네. 디지털 방식으로. 네. 뭐 이렇게 이제 일정 관리를 위해서 네. 실제로 이제 그 달력 제조하시는 분들 보니까 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11월 달 정도 되면 네. 가끔 무슨 뭐 기관, 학교, 회사, 단체 이런 데서 달력을 찍어내는 게 어떤 그런 달력 만드는 분들에게는 어떤 대목 수요였거든요. 그렇겠죠. 네. 주로 이렇게 이제 달력 그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같이 이렇게 실으면서 네. 이렇게 이 숫자 적어놓은 그거 네. 이렇게 벽에 걸어놓는 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하는 달력을 각 기관에서 아주 대량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네. 그런 수요가 상당히 풍성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분들이 대략 한 10여 년 전부터 일감이 꽤나 많이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아하. 사람들이 예전에 그냥 일반 휴대전화 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시간만 전화기로 확인하는 정도였다면 그렇죠. 그때 사실은 이 시계, 전자시계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수요가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거 일정 관리를 하기에 스마트폰이 편리하고 네. 달력은 일정 써놔도 달력 스스로 막 뭐 오늘은 무슨 날입니다. 달력이 막 입이 달려서 말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에다 그런 걸 다 기입을 해주면 네. 막 진동하면서 막 떨면서 알려주고 막 음악 소리로만 알려주고 막 떨면서 알려준다. 오늘 내일은 무슨 뭐 사전에 알람 해도록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일은 무슨 기념일이니까 선물 꼭 설명 꼭 달력 준비해라. 만드시는 분들 고충이 있군요. 네, 그렇게 해서 달력 그런 형태의 달력 수요가 네. 상당히 좀 줄였다.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그렇군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달력이든 디지털 달력이든 간에 이 우리가 매일 보는 이 달력에 사실은 고도의 과학적 원리가 정말 응집돼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곽재식 작가와 신년 과학 특집 달력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일, 주, 월,
년 이런 기간을 나타내는 단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일. 네. 우리가 하루라고 했을 때는 하루 해가 떠서 지는 게 하루잖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닙니까? 네. 저는 24시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닌가요? 네, 저는 0시부터 24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밤도 하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야 오늘 내로 그것 좀 해줘라고 했을 때 음. 해 진 다음에 갖다 주면 안 쳐줍니까?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 네. 사람들이 아침에 기지개 켜고 일상을 시작하니까 해 뜨기 전에 일찍 네.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어제부터 일하시는 건가? 아니, 상대적으로 그건 적으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제가 근데 궁금한 그 건- 고민해볼 만한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람이 이제 생활의 리듬은 말씀하신 대로 네. 해 떠서 해질 때 뭐 꼭 해 정확하게 뜰 때는 아니라도 대충 아침부터 저녁까지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게 인간의 삶인데 그렇죠. 왜 시간의 기준은 한밤중인 자정. 밤 12시를 시간으로 잡았느냐. 올빼미도 아니고. 그 0시, 그러니까 음. 올빼미들은 굉장히 반갑고 좋게 생각하겠죠. 예. 아, 내가 한참 활동하는 시간인데요. 예, 편리하죠. 0시부터. 네. 우리, 약속 시간 정할 때 출근 시간이야. 뭐 복잡하게 무슨 뭐 8시 30분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네. 0시에 우린 다 출근하자. 깔끔하네. 0시부터 일하면 몇 시간 근무했느냐, 뭐 52시간 이런 거 계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0시부터 7시까지 나 일했다 퇴근한다라고 하면 딱 7시간 근무한 거잖아요. 사냥 시간 주 52시간제. 올빼미들에게는 정말 편리할 텐데 네네. 사람에게는 사실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좀 그래요. 더군다나 12시간제로 이렇게 잘라 놓으면 뭐 나 9시부터 9시까지 일했어. 뭐 아재 개그 중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 계십니다. 아재 개그 하신다고. 뭐요? 나 9시부터 9시까지 일했어. 그러면 일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이러면 그게 아니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야근했다고. 그걸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일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왜냐면 예, 그 그게 뒤에 있어야 돼요. 펀치라인을 부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나 지난주 내내 9시부터 9시까지 일했다. 이렇게 하면 네. 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줘야죠. 준비하고 사회생활을 계시거든요, 하려면. 펀치라인을. 네. 왜 그럴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단순하고도 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해 뜨는 시각, 해 지는 시각, 아침과 저녁이 계절마다 계속 바뀌죠. 그렇죠. 예,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고 6시, 7시에도 막 해가 뜨고 네. 겨울에는 해가 늦게 떠서 막 8시가 돼도 해가 뜰랑말랑하고 그렇죠. 계절에 따라서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계속 바뀌죠. 네. 더군다나 지구가 이제 둥글게 생겨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니까 뭐 동서에 따른 시차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남북 간에는 그래도 시간이 좀 통일되면 좋을 텐데 네.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해가 그래도 빨리 뜨는 이런 해 뜨는 시간의 차이가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덕택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아침을 네. 기준으로 할 수 없다. 계속 기준이 바뀌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하. 딴 데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잡기가 좋으냐? 네. 사실은 정오를 기준으로 잡기가 제일 좋죠. 해가 항상 가장 높게 뜨는 곳. 네. 해가 짧을 때는 해가 좀 늦게 떠가지고 조금만 해가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꺾여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해가 지고 네. 해가 긴 여름날에는 해가 뜨기 시작해가지고 한참 높이 올라가지고 하늘 꼭대기 높은 곳까지 해가 중천에 떴다 이 녀석아 할 때까지 해가 떴다가 꺾여가지고 다시 해가 내려가고 네네. 그렇지만 항상 제일 해가 높이 뜨는 시간 그 하루 내에서 어떨 때는 아주 높이 뜨고 어떨 때는 좀 낮게 뜨지만 제일 높이 뜰 때는 항상 정오 12시가 되거든요. 고점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정오가 사실은 기점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2개로 나눈 거죠. 시간을. 그러니까 낮 시간을 하루의 절반을 12개로 나눈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밤 시간도 12개로 그거에 맞춰서 대응되게 나누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낮에 12시간 있고 밤에 12시간 있고 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아하. 24시간제를 만들면서 네. 방금 말씀드렸던 네. 그런 약간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잠이 들 때까지 활동할 때 그 아침 시간을 잡아주는 네. 그때 말하기 좋은 시간을 잡아주는 뭐 이런 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네. 정오를 0시로 하지 않고 정오의 날짜가 바뀌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오전까지는 그러네. 18일이었는데 그건 오후는 그러네. 19일이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활동 중에. 그러니까 날짜가 바뀌는 기준은 밤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0시가 아하. 하루 밤 12시 쪽으로 오게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네. 지구에 돌아가는 거 해가 뜨고 지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들이면 네. 누가 딱히 뭐 조율을 하지 않아도 네. 저절로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0시, 24시 따지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완성한 체계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고려시대, 중국, 뭐 일본 이런 곳에서도 우리 저기 예전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던 사주팔자 이런 걸 보면 네. 뭐 생년월일시 이런 걸 따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자시, 축시 뭐 이런 거. 시를 따질 때 보면 그런 식으로 하루를 12개로 나눠서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12개로 나눠놨는데 네. 마찬가지로 자시가 밤 12시 쪽부터 아, 그래요? 밤 12시 전후로 야. 시작하게 잡았거든요. 신기하다. 이거 따지다 맞는 게. 보니까 네. 그러니까 1시, 2시라고 안 부르고 자축인묘 진사오미라고 불렀다는 차이지 네네. 시작 기준점은 밤 12시로 잡는다라는 거는 어. 과학자들이 이걸 제일 합리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짜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그렇게 결국 가게 수밖에 되면서 없었다.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 이런 건 신기합니다. 아,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시간, 요 기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도통 감이 안 오는데. 일주일은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일주일은 일단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한 6일 정도 있으시다가 7일째 쉬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약간 6일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네, 하여튼 조금 애매한데 네네. 날짜 하루에 대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공통으로 맞아떨어진 것에 비해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뭐 7일을 기준으로 뭘 한다 이런 게 없었죠. 아. 그때 당시에는 주로 많이 있었던 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요거는 이 아까 사주팔자 말씀드렸듯이 네. 날짜마다도 붙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요일처럼 많이 활용했어요. 아. 우리가 뭐 첫째 주 뭐 토요일 날 뭘 하자. 네네. 뭐 매년 첫째 주 금요일 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잡지사를 들어야죠. 예, 예. 들어야죠. 잡지사에 과학 시간을 열심히 들어야죠. 들어야죠. 예. 그런 것처럼 네. 뭐 매해의 첫째 주 쥐의 날에 뭘 하자. 매해 첫째 주 뭐 달의 날에 뭘 하자. 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그 나름의 주 대신에 나름의 주. 자축인묘 진사오미 요 12개를 마치 주처럼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요일이란 말은 안 썼지만 약간 쥐요일, 뭐 소요일, 용요일, 뭐 만료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시 풍속 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해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쥐날에 쥐요일에 뭐 약밥을 만들어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요것도 조선 말기 후기에는 상당히 유행했던 풍속이라고 하는데 정월 대보름 뭐 직후 쪽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정월 대보름 직전 쪽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정월 대보름 전후에 가까운 달의 날에 그때는 이게 무슨 왜 이런 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귀계신이라고 해가지고 닭개자의 개자입니다. 귀신 닭신이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뭐 진짜 닭은 아니지만 닭귀신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귀신이니까 잘 안 보이겠죠. 사람을 딱 쪼으면 그 사람은 그 닭귀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한 해 동안 뭔가 좀 재수가 없다거나 뭐 심심 앓게 된다거나 병이 든다거나 그래가지고 닭요일은 새해에 한 두세 번째 맞는 닭요일이겠죠. 정월 대보름 전후니까 그 새해의 두 번째 닭요일은 몸조심을 해야 된다. 밖에 최대한 나다니지 말고 집안에 숨어 있자. 이런 게 조선 후기엔 유행했다라고 일종의 해요. 12요일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뭐 휴가 같은 거 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만료일마다 쉬어라라는 식으로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봐도 이 7일 기준의 주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 통일로 이렇게 쉽게 잡힐 만한 건 아니었죠. 아니었다. 그래서 답이 마땅히 없어요. 마땅히 없는데 학자들이 막연히 좀 동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전통이었을 것이다. 그게 점점 확산된 것이다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빌로니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상당히 쓰기 좋고 활용하기 좋은 달력을 만들고 우리 게 제일 정확하다. 우리 거 달력을 대충 만들면 예를 들어서 1년이 365일하고 조금 더 넘어갑니다. 달력을 대충 만들어서 1년 대충 한 360일쯤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만들면 한 5일 정도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그 달력은 한 5년, 10년만 써도 한 달이 날아가. 계절이 막 한 달씩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3월 되면 봄 날씨였는데 왜 3월 돼도 날씨가 이렇지? 이게 농사 짓고 이럴 땐 되게 중요한 큰일 거잖아요.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달력을 만드는 게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과학기술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 실제로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과학기술이 어땠을까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연구하시려는 분들이 네. 달력 연구를 참 많이 하십니다. 뭐 한국 수학사, 한국 천문학사 이런 책 사가지고 두꺼운 책 사가지고 읽어보면 네. 한 반은 달력에 관한 내용이고 막 이래요. 진짜 천문학, 수학, 뭐 별 기상학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네. 달력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게 그 나라의 기술의 어떤 척도고 네. 그거를 뛰어난 나라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도 저거 배워서 써야 되겠다라면서 주변의 나라들은 받아들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네. 바빌로니아가 천문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달력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 7일을 기준으로 주일을 잡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퍼진 게 퍼지고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유럽 전체에 그게 로마 시대에 뭐 그 이후에 적용돼서 활용되게 되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겠느냐 아하.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네. 하나만 더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요거는 약간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이런 거 재밌어요. 예. 요거는 뭐 아주 정확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바빌로니아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음력을 많이 썼거든요. 음력을. 아, 그래요? 거기까지 사실이에요. 네. 음력을 많이 썼다는 거하고 일주일 7일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느냐. 네. 이게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네. 대충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음력이라는 거는 날짜하고 달의 모양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는 음력인 것 같으면 매달 15일에 항상 보름달이 뜨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옛날에 달력이 없던 시대에 원시시대 사람들이 네. 달력 없을 때 약속 정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보름달 뜰 때 만나가지고 같이 회식하자 뭐 이런 거를 하던 때에 그게 싹 이어져가지고 음력 달력으로 굳어졌다라고 어느 정도 짐작해 볼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달을 기준으로 약속을 잡는다라고 하면 네. 우리 보름달 뜰 때마다 회식하자라고 네. 했어요. 네. 근데 뭐 오늘 달이 하나 오늘 달이 안 떠 있어. 금음날이에요. 네. 그러면 야 달이 이제부터 좀 초생달로 바뀌어가지고 조금씩 바뀌겠지. 네. 보름달 될 때가 회식 날이야라고 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금음달에서 달이 없을 때에서 네. 달이 뜰 때까지가 네. 15일 정도죠.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예. 그죠? 보름.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보름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정하면 네. 15일이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약속을 2번밖에 못 잡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너무 뜨문뜨문인 것 같잖아요. 아. 사람이 네. 열흘 개 단위로 숫자를 많이 헤아리는데 네, 네. 15일은 열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반으로 쪼개면 대략 7.5일이 되죠. 아. 그래서 그거를 8일로 잡을 수도 있고 7일로 잡을 수 있을 텐데 네. 7일로 잡아가지고 7은 아. 10개 안쪽에 들어오는 수니까 따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름을 기준으로 뭘 많이 생각했는데 음력 달력을 쓰던 사람들이니까 예, 예. 보름을 기준으로 뭘 많이 생각했는데 네. 그거를 반토막을 쳐가지고 요일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겠느냐.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는 숫자잖아요. 네. 예, 7일이면. 그렇게 해서 아마 일주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음. 그게 등장을 하고 난 전후쯤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천문학적인 의미 약간은 그런 주술적인 의미를 덧붙인 것 같아요. 네. 하늘에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이 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가 있습니다. 예. 거기 5개에 해하고 달 하늘에 떠다니는 거 큼지막하게 보이는 거 요거 2개를 갖다 붙이면 네. 하늘에 어떤 떠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중요한 게 7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차피 하늘을 보고 날짜를 정하니까 네. 그 각각을 상징하는 날을 하나씩. 그래서 오. 썬데이는 태양의 태양. 날이지 않습니까? 네. 먼데이는 문 달의 날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7개를 맞췄다. 아, 그러면 동양에서 월요일, 일요일 이거는 그냥 번역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신기합니다. 그런 행성들을 보면서 그걸 떠올렸다는 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음력은 우리가 달의 모양으로 이제 역법을 따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양력은 어떤 원리예요? 양력은 네. 이게 양력이라는 게 사실 좀 묘한데 네. 이거를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음력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좀 쓰기가 좋아요. 편리하고 편해, 좀 편해. 기능도 많고 네. 하늘을 딱 보면 15일이면 보름달 뜨겠네. 1일이다. 그럼 오늘 달이 거의 안 보이겠구나. 딱 그런 점도 있고 쓰기가 그렇죠. 좋은 점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음력의 단점이 뭐냐? 그렇게 편리한 점이 있고 기능이 많은 대신에 네. 달력 만들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 자, 달이 그렇게 모양이 한 주기가 변하는데 네. 30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1년이 지나는 데는 네. 365일하고 조금 더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단위로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12달이 다 돌아가도 36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5일 정도가 남아요. 예.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걸 무시하고 그냥 5일 남아도 그 다음 달에 그냥 갖다 붙이자. 그렇게 만드는 달력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아, 있었어요. 이슬람권에서 쓰는 달력은 약간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달 숫자하고 계절이 안 맞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네. 그래서 이슬람 달력은 계절이 잘 안 맞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그게 골치가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뭔가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중국, 우리나라 이런 데서 사용하던 달력은 네. 그렇기 때문에 윤달이라는 걸 가끔 끼워 넣습니다. 윤달. 윤달. 어. 윤달이 있는 달은 1년이 12달이 아니라 1년이 13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윤달. 3월 뒤에 윤달이 온다라고 하면 윤3월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1년에 13개짜리 달이 오는 거를 가끔 만듭니다. 우리 연말정산할 때나 13월 이런 표현 쓰는데. 예, 뭐 예. 진짜로 진짜 13월 13월 같은 게 있네요. 13개의 예. 달이 있는 달이 음력에는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네. 우리가 음력 달력을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네. 우리나라 천문연구원에서 음력 달력을 항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설날 날짜 이런 거를 잡을 때 나라에서 정한 휴일이잖아요. 네. 그걸 잡을 때 음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를 할 때 가끔 보면 지금도 실제로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음력으로는 13달이 생기는 달이 지금도 돌아옵니다. 그러고 있구나. 자, 그러면 언제마다 13달을 만들어야 되느냐? 네.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거를 예전에 조선시대 이전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네. 윤달을 집어넣는 방법, 네. 윤달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치윤법이라고 하는데 치윤법이 골치 아픕니다. 진짜 이걸 어려운 계산하는 게 거구나. 아주 깁니다. 네. 이게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달의 모양 그거 15일에는 항상 보름달이 된다. 이것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아, 그러네. 1월은 겨울이고 네. 8월은 가을이고 단오가 오는 5월은 초여름이고 요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별별 희한한 걸 다 고민을 해가지고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몇 장 됩니다. 한참 계산을 해가지고 네. 이 조건이 다 맞았지 떨어지는 때는 네. 몇 달 뒤에 윤달을 집어넣는다. 그런 치윤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일 뛰어난 수학자들 데려다가 해야겠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사실은 뭐 치윤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네. 음력 달력은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현대에도 네. 나라마다 음력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음력을 사용하는 나라가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 정도가 옛날 전통 방식 음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음력, 설 뭐 이런 명절이 그렇죠.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중국 황제가 기준으로 정하는 게 무조건 기준이었어요. 중국 황제가 제일 센 나라니까 네네네. 우리나라 기준 날짜 무조건 다 따라라. 그렇게 다 정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옛날 방식이었는데 예, 예. 요즘에는 뭐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공식 발표하는 거를 우리가 따를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의 제일 합리적이라는 기준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음력 날짜 이런 거 정하는 방법 보면 무슨 동지가 언제 올 때 그 기준 날짜를 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앞뒤에 뭐 30일이 언제가 되는지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만듭니다. 동지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정확하게 며칠에 걸리느냐. 네. 지구가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고 움직이다 보면 나라마다 동지가 딱 걸리는 날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미세하게. 네. 그런 차이가 오기 때문에 가끔 중국 설날하고 우리나라 설날이 달라지는 달라진다. 때 네. 발생합니다. 아. 같은 뿌리에서 나온 책의 음력을 사용하지만 네. 대부분은 같아요. 네. 간혹 한 20-30년에 한 번씩 네. 발생합니다. 그걸 매년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도. 지금도 어. 베트남 달력, 우리나라 달력에서 음력설이 달라지는 거 네. 몇십 년에 한 번씩 가끔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음력 달력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게 예전부터 좀 고민스러웠어요. 네. 그런데 약간 좀 화끈한 고대의 어떻게 보면 뭐 독재자, 네.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난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시저. 제국을 어떻게 보면 세운 인물이라고 하는 네. 이 분이 보통 이제 이렇게 나라를 한번 확 잡고 나면 네. 약간 내가 이렇게 다 개편했다. 중국 새 황제처럼.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걸 네, 하기 네. 위해서 네. 뭘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뭐 단위 같은 거 보통 많이 바꾸죠. 아.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음. 딱 자신의 어떤 업적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눈만 뜨면 딱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네. 달력 체계나 시간 체계 같은 걸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달력 왜 이런 걸 사용하지? 야 그때
새로 임금님 되신 분이 달력 이걸로 바꾸자고 했잖아. 매일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생각하게 돼. 예.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 임금님이 바뀐 다음에 일본의 연호를 이번에 뭐였죠? 레이와인가요? 새로 연호를 막 제시하고 그랬죠. 일본에서는 뭐 2023년 이런 말도 쓰지만 네. 뭐 레이와 몇 년 이런 식으로도 말하잖아요. 아, 우리 북한에서도 뭐 주체 몇 뭐 년 그런 거 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말할 때마다 근데 주체 이건 뭐지? 아, 그 김일성 뭐 이렇게 한 번씩 다 그러네. 날짜 말할 때마다 달력 볼 때마다 시계 볼 때마다 한 번씩 네. 이제 카이사르도 이 영리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리고 그 우리 나이 바꾸는 거 있잖아요. 만 나이. 네네네. 그것도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나이라 그러거든요. 아,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 네, 사람들이 윤 나이라 그래요. 윤 나이. 아, 예.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 카이사르는 네. 그렇게 해서 새 달력을 도입을 하는데 새 달력을 도입을 하는데 그게 더 불편하고 안 좋고 쓰잘데기 없는 거면 사람들이 이거 왜 바꾼 거야 이러면서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좋은 걸로 바꾸려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좋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네. 이집트의 달력이 좋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아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클레오파트라가 좋으니까 달력도 이뻐 설마. 보여서 그런 건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는.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이집트 달력이 좋다는 거를 느꼈는데 이집트 달력이 왜 좋냐면 이집트는 특이하게도 양력을 쓰고 있었어요. 아. 양력 여기서 양력이라는 뜻은 달의 움직임 뭐 이딴 걸 다 무시하는 달력을 무시하고? 쓰고 있었어요. 예. 양력 15일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보름달이 뜨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쵸, 다 그쵸. 무시하는 달력 체계를 쓰고 있었어요. 네. 예전에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태양신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어서 양력을 썼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양력을 쓰게 되면 이 치윤법, 윤달을 정하기가 간단한 것이 네. 1년을 일단 태양 기준으로만 보니까 달 이걸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네. 일단 1년을 365일로 그냥 고정을 하면 돼요. 아. 1년을 365일로 고정을 하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 네. 시간. 사실은 1년이 365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365일하고 조금 몇 시간 더 남아요. 네. 사람이 하루를 따지는 그 24일이라는 단위에 네.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꼭 그거를 맞춰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돌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 맞춰주면 예. 참 우리가 지구한테 감사할 텐데 지구가 굳이 그거를 맞춰줄 이유가 없어가지고 한 4시간, 6시간 그 정도 시간 몇 시간 정도 시간이 더 남아요. 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이 조금씩 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대충 한 6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4년치를 모으면 하루치가 되겠죠. 아.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네. 4년에 한 번씩 1년을 366일이 되게 하자라는 체계로 만든 거예요. 2월 29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2월 29일입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의 오차가 없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달력이 그러니까 달력 만들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네요. 무슨 뭐 치윤법을 한다고 뭐 엄청 어려운 규칙을 보면서 무슨 뭐 동지가 언제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냥 365일 지나면 1월 1일이고 뭐 큰 달 작은 달은 있습니다. 네. 큰 달 작은 달은 주먹으로 하는 거 초등학교 때 아, 하잖아요. 이거. 예, 그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달력 만들어 놓고 7, 8월은 같은 데를 찍고 돌아야 돼요. 예, 딱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그것도 사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심보가 드러나는 게 심보. 예. 원래는 그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달 작은 달 있는 게 그게 그냥 뭐 큰 달 작은 달 차례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아니 그냥 1월부터 뭐 5월까지는 작은 달 뒤에는 큰 달 뭐 그럴 이런 수도 식으로 있는 하면 건데. 훨씬 편할 텐데 네. 굳이 뭐 손 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됐느냐? 심보가 왜 심보야? 왜 이렇게 됐느냐? 네. 달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카이사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력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자기 생일이 있는 월은 길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설마. 정말로. 카이사르가요? 그래서 네, 네. 자기 생일이 있는 달력이 네. 몇 월 달이었느냐? 네. 7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7월 달은 네. 7월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 율리우스를 따가지고 율리우스 달이라고 하자. 줄라이. 영어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월을 줄리우스에서 따와서 줄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해놓고 이건 여기를 31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심보네. 네. 거기까지만 해도 덜 헷갈렸을 텐데 네. 율리우스 카르사의 후계자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하는 네. 율리우스 카르사의 양자죠. 아우구스투스가 네. 오! 자기가 공식 황제가 딱 됐거든요. 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이제 양아버지는 네. 공식 황제도 아니었는데 뭐 달력에 이름도 들어있고 이런데 네. 나는 공식적으로 황제인데 내가 더 위대한데 나는 그것도 없어라고 아, 해가지고 설마. 내 생일에 나도 하나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어거스트예요? 아우구스투스를 달력 이름에 넣어가지고 어거스트가 됐어요.
자, 야. 라틴어로 네. 7, 8, 9를 네. 뭐 septa, octa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네. 뭐 10은 데카라고 하죠. 그래서 십진법이라고 하면 데시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그 데카라는 말이 사실 10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케이드 할 때도. 네, 데케이드 할 때 네, 10이라는 10이잖아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음. 달력이 이딴 식으로 두 달이 밀리는 바람에 디셈버가 원래는 10월 달이라는 뜻인데 12월이 디셈버가 된 거예요. 정말로. 그러네. 예. september가 원래는 7월 달이라는 뜻이었어요. 아, 예, 근데 예. 두 달이 밀려가지고 9월 달이 된 거예요. 예. 옥토버가 원래는 옥토퍼스 다리가 8개 달린 8개. 문어잖아요. 그 옥토버가 원래 8월 달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예. 근데 두 달이 이 그두 양반 때문에. 예전에 독재자들 때문에 아, 나 두 달이 진짜. 밀려가지고 옥토버가 헷갈리게 10월 달에 이게 골치 아픈 게 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달을 그냥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안 헷갈려요. 네. 근데 많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달의 이름이 있거든요. 예, 뭐 April, 뭐 May,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헷갈리지. 왜 september라고 부르는 건지 이런 생각하면 막 되게 헷갈려요. 아. 9월인데 왜 september? 특히 네. 이탈리아 사람들은 진짜 헷갈리기 좋죠. 네. 아직도 라틴어 와닿겠네, 비슷한 말을 진짜. 그래서 네. 예, 그런 게 달력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아, 나 정말 예. 콧물까지 나오네요.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해서 정한 그 시스템이 그레고리력으로 한번 대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골자는 안 바꿨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한 그 율리우스력이라고 부르는 그 달력 시스템. 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네. 달력을 어떻게 보면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하. 공통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쓰라고 정해놓은 그 체계가 네.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 세계 공통으로 지금 거의 세계 공통처럼 쓰이고 있죠. 네. 그 체계는 달의 모양 같은 거는 다 무시하는 체계인데 아, 네. 그게 우리가 지금 통상 쓰는 양력이다. 양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 매일 보는 달력이지만 달력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뭐 기본적인 달력의 원리를 우리가 깨우쳐 봤으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달력 관련해서 뭐 달력의 변화, 역사, 뭐 뒷이야기 이런 것도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도록 해보죠. 예, 네. 좋습니다. 마치기 전에 네. 저희 에디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 이 네네. 에디터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과학자들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라고. 무슨 둥그로 잡는 이야기지? 시간 돈입니다. 네. 아, 시공간에 관심이 많은. 네, 그런 사람이라서. 느낌으로. 예.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다음에 그럼 한번 날 잡고 네. 풀어볼까요? 네, 그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CBS 달력 하나 챙겨왔으니까 가져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곽재식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